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5년에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다 합해서 20권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책을 읽는 걸 다시 습관을 들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읽어야겠다 라는 책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6권을 이제 15일 안에 다 읽어보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온 책들 말고도 한 5권 정도가 더 있거든요. 제 책장에 안 읽은 책이 되게 조금이죠. 다 합해서 한 10권 정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조금이냐면 제가 일단 책을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년 목표는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고 그러고 나서 새로 사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아마도 안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목표가 왜냐면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책을 좀 많이 사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읽으려고 하는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보여드리자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3권이에요. 이건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고, 제와벌로 되게 유명한 작가고 러시아 작가인데, 저는 제와벌을 되게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그 내용을 알면서 읽었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죠. 약간 패션 독서랄까?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용이 전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내가 언젠가 읽었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작가인데, 일상 채널에서는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북클럽 같은 걸 했었어요. 북튜버 미료님이 하셨던 걸 가입을 해가지고 1권을 이제 같이 읽는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중도 포기를 했었거든요. 6월 달에 시작했다가 그 1권을 제가 12월에 끝냈어요. 2권도 끝낸 지 며칠 안 됐고, 그래서 지금 3권을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 카라마조프라는 성을 가진 형제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총 3명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빠까지 같이 이제 카라마조프가를 대표하는 그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1권에서는 이 남자들의 호색한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흘러가다가, 이제 2권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딥해지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그런 마을의 문제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깊어지고, 3권에서는 이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권은 조금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등장인물이 되게 많고 러시아 이름이 되게 어렵고 한 인물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게 처음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2권, 3권 가면서는 그게 되게 익숙해지고 이제 요 이름이면 걔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3권을 저는 지금 재밌게 읽고 있고 2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1권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읽으실 분들은 1권을 잘 참고 넘기시면 2권부터는 더 재미있어지니까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되게 인식이 안 좋아요, 마을에서. 그러면서도 지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풀어나가는 건데, 어떤 점이 재밌냐면 그 모든 캐릭터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소설인데, 그 단점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단점이나 이 인간의 특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내가 생각해봤다라든지 뭐 그런 약간 되게 어두운 면의 인간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표현이 잘 돼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원래 이렇게 설계돼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약간 모순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표현이 진짜 뭐지? 이 사람이 인간을 창조했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좀 읽기 힘든 게, 한 1년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1년에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게 아니고 그 1년에 하루에 1시간 단위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 디테일함. 그리고 그 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배경까지도 설명을 하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굳이 알아야 돼 싶은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것만 그냥 넘어가면 이야기는 대체로 되게 강렬한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 같은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계속 저는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막 그런 거를 깊게 좀 파고드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 이걸 누가 남이 대신 해놓은 걸 내가 읽기만 하면 되니까 뭔가 그 해답을 얻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으면 되게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라는 박완서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저는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20대 때는 에세이를 정말 많이 읽었고 30대가 돼서는 에세이를 많이 안 읽었는데, 읽는다면 박완서 작가님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작가님들 에세이를 읽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막 여러 가지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도 박완서 작가님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뭐랄까, 마음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책들이어가지고 좀 읽기가 힘들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세대가 저희 할머니 세대 이야기랑 에세이 같은 건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쓰신 것도 있어서 자식 세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세대, 아빠 세대 이야기라서 대입을 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을 좀 많이 써야 돼서, 한 번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 연달아서 읽기보다도 한 번 읽고 쭉 쉬다가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가님 책을 2권인가 읽었었는데 그거 2권을 연달아 읽어가지고 쿨타임이 안 찬 거죠. 그래서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님 책을 다 읽고 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구매를 해봤는데, 이 뒤에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20년간의 작가 그리고 생활이 온전히 담긴 첫 산문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뭔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쓴 에세이는 특히나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책은 금방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읽게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빠져서 읽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책입니다. 근데 아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이 에세이에 쓰시는 문체랑 소설에 쓰시는 문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아요. 뭔가 소설도 어쨌든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배경으로 쓰신 소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읽는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카라마조프 끝나고 나서는 이 책을 읽지 않을까 싶어요. 좀 너무 러시아권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좀 동양 이야기를 듣고 싶고 딱 이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목표에 넣어놓긴 했어요. 이거는 알베르 카미의 결혼 여름이라는 책이고,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읽다가 말았는데 이 표지가 너무 예쁘고 이 그냥 제목이 예쁘고 그래서 구매를 했었던 거고, 이거는 올해 초인가 세종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되게 계속 좋아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용은 초반에 좀 읽었을 때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뭔가 되게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이 설명이, 저는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구나 라는 걸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되게 시 같아요. 오히려 시가 더 직관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이 뒤에 있는 조그맣게 편집된 글을 읽어드리자면, 잠시 후 압생트 풀밭에 몸을 던져 그 향이 몸에 배게 할 때 나는 모든 편견에 맞서 진리를 실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 그 진리는 태양의 진리이고 또한 내 죽음의 진리일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내가 지금 내거는 건 다름 아닌 내 삶이다. 뜨거운 돌의 맛이 나는 삶, 바다의 숨결과 지금 울기 시작하는 매미들로 가득한 삶을 저는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진짜 완전 T가 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T 같은 적은 없다라고 느낄 때 읽어서 그런지, 제가 F적인 그런 감성적인 게 좀 더 많았으면 되게 아름다운 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 읽어서 그런지 좀 두루뭉실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걸 꼭 읽고는 싶다. 왜냐면 외국 북튜버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좋다 하는데 나 혼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조바심이 든달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올해 읽고 싶습니다. 그냥 읽고 싶은 거 아니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감성적으로 보기엔 12월이 딱 좋잖아요. 뭔가 연말이고 연초보다도 더 뭔가 마음이 말랑말랑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읽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리즈긴 한데 일단 저는 1권만 샀는데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를 너무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먼저 샀는데 제가 책택이었을 때 책을 사가지고 안 읽고 가만히 두다가 그냥 그 넷플릭스인가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봤어요. 근데 진짜로 잘 만들었어요, 영화. 거의 제가 30대가 돼서는 막 인생 영화다 이런 걸 거의 꼽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세월간이 그리고 그거 뭐지? 그 탕웨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그 영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왜 좋았냐면 뒤에 좀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19세기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 톨스토이. 그가 남긴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 위선, 질투, 신념, 욕망, 사랑 등 인간의 감정과 결혼, 계급, 종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에 대한 톨스토이의 모든 고민이 집약된 걸작. 스테판 공작이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운 사건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그의 여동생 안나 카레니나는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로 온다. 그러니까 스테판 공작이 안나 카레니나 이 주인공의 오빠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가정교사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나 카레니나가 오빠를 약간 혼쭐을 내주기 위해서 플러스 새언니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빠네 집을 방문을 하는 기차를 타요. 근데 이제 그 기차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부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들을 보고 약간 이런 거죠. 근데 티를 내진 않아. 왜냐면 이미 나도 안나 카레니나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아름다워 심지어 내가. 근데 이제 안나 카레니나가 기차에서 만났던 사람은 브론스키라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안나 카레니나가 새언니를 위로하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언니의 여동생한테 이미 구애를 하고 있던 남자예요. 브론스키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 이런 처음부터 되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데 19세기이기 때문에 막 되게 여성으로서 이혼이라는 건 되게 큰일이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섭고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안나 카레니나가 누구로 나오냐면 안나 카레니나가 그 폭풍의 언덕 주인공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오늘? 아무튼 그분 키이라 나이틀리 진짜 너무 예쁘고 그리고 브론스키 역할을 맡은 남자분도 영화에서 진짜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생긴 남자 사람 얼굴을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영화가 더 재밌어진 이유였던 것 같기는 한데 비주얼적으로 그 뒤에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저는 너무 재미있다, 되게 잘 풀어냈다 이렇게 봤는데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후기에 톨스토이는 전혀 없는 그냥 불륜 영화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즐겁게 봤는데 난 어쩌면 철학은 없고 그냥 그런 핫한 가십을 좋아하는 걸지도 이러면서 좀 느끼게 돼서 이제 책을 진짜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톨스토이를 느끼기 위해서 영화에 없다는 그 톨스토이를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이 저는 총 2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권을 구매했고 제가 근처에 있는 알라딘에 2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권이 나오면 구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일단 올해는 이 1권을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보면 더 디테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책은 안 읽고 해리포터도 영화를 봤는데 그게 제 20대까지의 최애 영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읽으면 이것도. 재미있을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잘 읽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이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명한 건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예 모르거든요. 일단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근데 이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고양이다. 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한 알 수 없다 라고 쓰여져 있고요. 지은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본의 소설가이자 평론가 영문학자로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이다. 모리 오오가이와 함께 메이지 시대의 대문호로 꼽히며 소설, 수필, 하이쿠, 한시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일본 지폐 천엔권에 그의 초상화가 담겨 있대요.
그의 사상과 윤리관 등은 일본의 근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나는 고양이 단편으로 발표됐는데 호응을 얻어서 1906년 8월까지 11회 연재됐대요. 잡지에 단편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글이었나 봐요. 영어 교사 구샤미의 집에서 사는 이름 없는 고양이가 주인과 주변 인물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인간 만상을 풍자합니다. 짱인데? 너무 재밌겠는데? 재밌겠네요. 그럼 고양이에 대한 얘기는 맞구나. 나는 뭐 사람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읽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으로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고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순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맞서 싸운 인간의 의지. 그의 생애가 증언하는 지난 세계의 불안과 우울, 공허, 그것을 극복한 인간의 의지.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에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즉, 사람은 내면의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자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 주어진 상황에 내재한 잠재적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의 이유를 찾아낸다. 그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저한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써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 자기 같은 곳에서도 어떤 사람은 막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저는 그 2가지 모습을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때때로 그 2가지 모습대로 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의지에 달려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좋은 모습, 좋은 버전의 나로만 살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대요. 알려주진 않음, 엿볼 수 있다. 내가 마음속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엿보는 걸 넘어서 그걸로 행동으로 또 가져올 수 있겠지만 엿봤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걸 엿봐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안에 읽고 싶은 집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어땠는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냥 책태기가 굉장히 오래 갔다. 왜냐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SNS,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느라 책을 등한시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제가 한국 나이로 35살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진짜 내년에는 책을 끼고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2025년에 읽고 싶은 책들, 읽을 책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